이제 먹고 나서 좀 얘기하고 다시 한번 혈당을 측정을 해서 과일마다 사실 뭐 얼마나 좀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가장 좀 고민하는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이제 과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, 정말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 사실 제 환자분들 중에 조금 극단적으로 한 20대 중반의 남자분인데요. 과일로 다이어트를 하겠다 해서 복숭아를 하루에 한 박스씩 드시고 급성 당뇨병으로 오셨어요.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매년 가을만 되면은 감을 매번 하루에 3-4개씩 드시고 고혈당으로 입원하시는 또 어르신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과일을 드시면 안 되는지 당뇨병 환자분들이 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드셔도 됩니다. 근데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. 특히 이제 계절 과일처럼 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홍시나 이런 것들을 쪼개서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대봉 이런 것도 그냥 한 개씩 다 드시고 해서 분량이 굉장히 많이 섭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섭취량을 좀 많이 섭취를 하셔서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일단은 과일은 드셔도 된다. 네, 근데 섭취. 양이 중요하다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래도 과일의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이제 환자분들한테 과일의 장점이 어떤지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과일은 섬유소가 우선은 풍부한 식품이고요. 비타민이나 무기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외에도 항산화 성분, 파이토케미컬 등이 많이 들어있어서 실제로 심혈관 예방 효과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고요. 실제로 과일하고 당뇨 효과 간의 연구를 보면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꼭 당화혈색소가 뭐 올라간다든지 이제 관련성이 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 있어서 한마디로 과일을 제한하는 근거는 사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미국, 캐나다 당뇨병 가이드라인을 봐도 과일을 포함한 전곡이나 뭐 콩류를 통해서 당질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이제 장점도 있는 식품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이제 식품교환표를 통해서 과일 적정량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요즘 나오는 과일이 당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. 예를 들면은 뭐 복숭아 같은 것도 옛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당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대로 안내를 드렸을 때 혈당이 또 많이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기본 분량에서 당도가 높으면 조금 더 감안을 하셔서 좀 적게 좀 양을 조절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양한 과일이 있는데 과일은 일단 하루에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또 과일마다 다 다른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. 저희가 보통 교육을 할 때는 식품 교환표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50칼로리, 그래서 당질량 12g 정도 해당하는 그 과일 양을 1회 분량으로 이제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. 과일을 적정 섭취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연구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한 연구에서는 과일 200g 정도를 섭취를 했을 때 가장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제 연구도 있더라고요. 과일마다 이제 적정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보통 이제 한국에서 주로 많이 드시는 과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회에서 2회 정도의 딱 섭취 분량이더라고요. 그래서 1회, 2회 정도에 해당하는 대략의 한 200g 정도의 양을 섭취를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다양한 과일을 뒀는데요. 이게 1회 분량에 해당을 하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귤은 작은 사이즈의 귤 기준으로 2개 정도 섭취하시는 게 1회 섭취 분량
분량이고요.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이제 다 달라서 네. 이렇게 작은 거는 사실은 3분의 1개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적을 것 같고 네, 한 반 개 정도? 이게 지금 3분의 1인 거죠. 네. 요만큼이 1회 분량. 그리고 바나나는 반 개 정도? 요거 몇 개인가요? 이게 19알이에요. 환자분들한테 19알 드세요 하면은 기분 상해하시더라고요. 보통 그냥 3분의 1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류가 많아서 거봉 같은 건 사실 19알이면 거의 대접이거든요. 거봉 같은 경우에는 한 10알 안쪽으로 섭취를 하시면 되겠고 요새 나오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도가 사실 제가 네, 재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19알을 좀 적용을 하기에는 좀 네,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보통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30알 정도까지를 안내를 드리는데 그리고 요즘 나오는 대추토마토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당도가 높아서 한 저는 20개 정도로 좀 감량을 해서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당뇨병의 이제 예방 효과가 제일 네. 좋다 또는 우리가 권장량으로 하는 거는 요 1회 분량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렇죠. 그걸 네. 하루에 먹는 걸 권장한다는 거죠. 네. 근데 그걸 조금만 먹으면은 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조금 먹을 바에야 그냥 안 먹어버리지.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다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우리가 잘 찾아서 먹으면은 그만큼 좋은 몸에 영양소도 공급할 수 있다. 그리고 끊는 마약이 아니니까 항상 적정량을 유지하면서 드시는 걸 좀 명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좀 몇 개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. 네.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실제로 이게 선호하는 과일에 대해서 조사한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.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선은 사과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름에 많이 드시는 수박을 이제 선호를 하셨고요. 다음으로는 귤, 포도, 배 순서로 선호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신맛보다는 좀 단맛. 네, 단맛을 좀 선호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수박은 얼만큼 먹으면 좋을까요? 수박은 보통 이제 세모나게 자르죠. 네, 자르는데 한쪽 사실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양이 적죠. 그쵸. 네.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. 화를 내고 화를 가시더라고요. 내고 가시죠. 네. 네, 그리고 이거는 당뇨병 환자분들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과일은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과일을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이제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. 좋은 음식이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게 교육에도 반영이 되면은 나중에 이런 뭐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 성인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지금 좀 먹어볼까요? 먹어보고 혈당을 한번 재볼 건데요. 환자분들이 재는 혈당 측정기를 직접 가져와서 재진 않았는데 요즘 여기 뭐 부착해 놓으면 혈당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들이 많이 있어서요. 그걸 좀 부착을 하고 왔거든요. 지금 현재 혈당을 한번 알아보고 이제 먹고 나서 좀 얘기하고 다시 한번 혈당을 측정을 해서 과일마다 사실 뭐 얼마나 좀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지금 혈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103이 됐는데요. 지금 79. 역시 제가 나이가 많아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바나나를 네. 먹을까요? 선생님은 제가 사과를 네. 먹는 건 이제 없애주세요. 네, 제가 바나나를 먹기 바로 직전에 혈당이 12시 10분에 103이었고요. 이후에 바나나 먹고 나서 올라간 게 102, 101, 오히려 혈당이 좀 많이 안 올라가다가 바나나 먹고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113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1시간 정도 되니까 다시 96으로 떨어져서 바나나는 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물론 저는 이제 당뇨병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혈당 폭만 보이는데요. 당뇨병 환자분들은 좀 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당분이 많고 급격하게 올리는 과일에 비해서는 바나나는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것 같습니다. 저는 사과를 1회 분량을 섭취를 하였고요. 79는 사과 섭취하기 전에 이제 혈당이고
사과를 섭취 후에 5분 후에 체크를 했더니 84 정도로 올라갔고 30분 후에 체크했더니 109까지 올라갔습니다. 사과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좀 높기 때문에 혈당이 좀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저희 당뇨병 환자분들이 과일을 먹을 때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것만 지키면 더 건강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겠다. 한 줄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? 우선은 과일은 섭취해도 되나 섭취량이 중요하고 과일별 당도가 다르기 때문에 과일별로 섭취량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나온 요만큼의 분량을 좀 기억을 하셔서요. 한 번 먹을 때 요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다.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드실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모두 함께 실천해 누구나 네, 오늘은 저희가 당뇨병 환자분들 과일을 정말 먹어도 되는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. 네, 저희 컨텐츠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네,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